전세 사기 피해자가 6천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무자본 갭 투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주인이나 네. 그리고 들어가는 세입자나. 자, 만약에 85% 전세가율이라고 볼게요. 네. 만약에 매매 가격이 10% 상승을 하면요. 내 돈은 50%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만약에 90% 전세가율이다. 매매 가격이 그냥 2억에서 2억 2천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내 자본 대비는 72% 수익률을 맞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매매 가격 10% 위아래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정말 금방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투자 수익률 과감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갭 투자가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 10%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문제가 또 됩니다. 하락했을 때는 문제가 네. 더 커지죠. 네, 10% 하락도 실은 금방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85% 전세가율에서는 이제 매매 가격이 10% 하락을 하게 되면 내 자본 대비 70% 네. 손해. 그리고 만약에 90% 전세가율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본 잠식이 되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통한 어떤 갭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우려하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갭 투자가 지금 현재 시장을 꿈틀거리게 만들 거다라는 이런 우려는 실질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기 북부 지역을 한번 볼까요? 5년간 갭 투자 매매 거래 건수와 이제 갭 투자율이거든요. 파란색 막대가 매매 거래 건수입니다. 노란색이 갭 투자 거래 건수예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율은 전체 매매 건수 분의 이제 갭 투자 건수겠죠. 네. 보시면 2019년도에 갭 투자율이 10%에서 2021년 뭐 12.4%로 높아졌다가요. 네. 지금 현재는 6.6%로 낮아졌어요. 네. 원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경기도 지역이 그래도 갭 투자가 좀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5년간의 시계열을 보면 여전히 갭 투자는 지금 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여전히 실수요예요. 갭 투자 어떤 투자 수요는 지금 거의 있진 않는데 네. 그래도 지금 현재 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쪽 지역은 이미 투자 결정이 이미 끝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지역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눈여겨볼 지역은요. 2021년, 2022년 그리고 현재 3년의 시계열을 좀 놓고 보면 되는데요. 네. 탑 5는 그렇게 되지만 뭐 김포 지역, 김포. 네, 김포 지역 그리고 봤을 때 뭐 경기 북부는 지금 많이 투자는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 지역으로 지금 현재 그래도 투자자가 약간 몰려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야, 김포는 김포 거기 공항. 네. 와, 언제 보니 딱 이렇게 뭐 보니까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죠. 네, 원정역도 정말. 생기고 서해선도 생기고 네. 그리고 뭐 지금 5호선 연장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쪽은 배우 세대 뭐 검단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고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점점 좋아질 지역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도 있나요? 네, 경기 남부 지역을 한번 볼게요. 경기 남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경기 지역 다 남부에 있네요, 진짜로. 네, 그렇죠. 네. 지금 매매 거래 건수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갭 투자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갭 투자율도 보면 지금 7.6%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 건수는 뭐 97% 증가했지만 네. 갭 투자율은 지금 11%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어떤 매매가 상승은 네. 투자자의 어떤 움직임보단 실수요자가 산 거예요. 실수요자가 샀다고 보시는군요. 네, 똑똑하신 네. 분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도 갭 투자 비율을 보시면요. 네. 화성, 평택, 그리고 분당, 시흥, 수원, 영통, 그리고 수지 순서대로 지금 갭 투자 건수가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유의 깊게 보실 부분은요. 이런 분당 같은 경우죠. 분당은 2021년, 2022년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이면 네. 뭐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거의 뭐 작년을 넘어섰고 재작년에 근접하는 지금 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 일단 한 채 사놓은 지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지 마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게 참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수가 너무 커가지고 음. 내 전체 재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요. 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전체 경기도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네. 이 노란색 선이 경기도 갭 투자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대가 이제 갭 투자 매매 건수예요. 보시면 갭 투자율이 지금 2020년도에 낮았다가 네. 다시 높아졌고요. 2021년도 낮았다가 다시 높아졌죠. 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지금 한창 이제 2020년도면은 지금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를 때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본다면 네. 일단 2021년도까지는 갭 투자율이 뭐 활발했던 게 네. 지금 2021년도에는 갭 투자율이 지금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네. 주택 가격이 2017년도부터 빠르게 반등을 하기 네네, 오르기 시작했는데 시작했죠. 부동산 정부 정책 억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면 굉장히 큰 뭐 세금이라든지 맞아.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는 이미 어떤 투자 수요 자체가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막 변화하니까 네.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장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집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지 더 살 생각은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두 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산 투자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네. 다른 어떤 대체 자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 자체도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부분 중에 큰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맞아. 네, 지금 네. 투자 수요가 들어올 게 아니고 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여전히 실수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사두자라고 하는 진정한 수요 자체가 지금 이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갭 투자율이 과거 낮았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다 본다면 뭐 신문에서 나왔던 갭 투자가 꿈틀댄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 수요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랑 이제 거래량 증가가 결국에는 갭 투자의 증가 요인이 됐었거든요. 네. 2020년대에 보시면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네. 거래량이 이때 빠르게 증가를 했죠. 네네.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갭 투자가 증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빌려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 건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참에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네. 이런 수요들이 이제 많았었던 거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네네. 갭 투자율이 조금 약한 수준이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 네. 투자율이 언제 좀 반등을 하는지 부분을 본다면 같이 조금 어떤 투자 타이밍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세 가격에 대한 급락세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가율도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 자체는. 그래서 갭 투자는 실은 전세가율이 높아야지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뭐 2020년도에 이제 72% 전세가율이었던 게 지금 뭐 매매 가격도 하락을 했지만 실은 전세 가격도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은 지금 현재는 63%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 음. 그때 보면은 70%에서 거의 80%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부동산이 엄청 막 상승 가도를 네. 달렸잖아요. 그때가 이제 서울시장에서 이제 2015년 정도에 네. 전세가율이 아마 75% 정도가 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서울시장의 이제 전세가율의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50% 수준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86년까지의 전체 시계열을 한번 보니까요. 네. 지금 수준 자체는 거의 중위값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높지도 않고. 네. 어느 방향으로 가도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집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오르길 원할 테고 지금 없는 분들은 내려가길 원할 텐데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시장은 되나. 그러니까 시장은 참 고민이 많은 시기죠 지금. 고민이 많죠. 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선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간 차별화 장세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고 네. 많이 올랐고 많이 아직 안 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사야 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안 오른 지역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네네. 그 지역 하나 지역이요? 아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아, 네. 그 지역 하나 아, 지역 하나. 오를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올랐고 아직은 안 올랐다. 아직은 괜찮아요 하면서 우리 되게 작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빨리 아, 빨리 네네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일단 지역 하나만. 네, 뭐 서울시장하고 이제 뭐 지역이 좀 차이가 나니까 네. 일단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은 지금 현재 대전. 네, 대전은 지금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울이다라고 한다면 10개 정도가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그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어, 우리 KB 부동산 그럼요. 앱을 네네네. 통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인가요? 그럼요. 네, 데이터 허브에 들어오셔서 통계를 보셔도 되고요. 네. 저희 KB 부동산 통계를 계속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배포를 하니까요. 무료거든요. 네. 보시면 각 지역 간 다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 몇 개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안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2015년도부터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보면 네. 상승은 늦게 시작하지만 이제 전체 서울 시장이 올랐을 때 네.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신다면 뭐 안전마진이 있죠. 네. 대신에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낮은 이런 아파트들을 좀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또 팁을 드리자면 어떤 교통망 호재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좀 좋아질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은 이렇지만 향후 미래 가치는 좀 높아질 지역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 그리고 집을 살려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자, 마이너스 30%인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5인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네. 봤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들어와서 네네. 조금은 더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나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데 마이너스 30%인 지역이 조금 외곽이다. 네.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심지어 또 하나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년에 주택 인허가 이런 거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서울 중심권이나 경기도 어디 좀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마이너스 한 15에서 마이너스 10%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입지는 여전히 중요해요. 입지는 중요하죠. 입지는 무조건 중요해요. 네네. 근데 입지랑 또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좋은 입지는 당연히 비쌀 비싸죠. 수밖에 없죠. 근데 요런 어떤 흐름들은 거시 경제가 어떤 환경이 바뀌면 또 주춤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어떤 기회 대비 보상 비율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지금 들어가서 이제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것보단 이제 그 어떤 이 차이를 메꾸는 이 시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간의 차이지. 네. 그러다고 본다면 서울에서도 좀 너무 먼 서울은 조금 저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네네. 잘 고르시면 아직 안 오른 곳이 몇 군데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발품이나 손품을 파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지역 하나하나 아파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어렵죠. 예, 이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엔 프롭텍 기술이 좀 굉장히 잘 발달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들이 다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구 그리고 그 전체 서울시 네. 그리고 전체 시장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관심단지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항상 있어요. 네. 네, 저희 어플에서도 시총이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를 또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의 흐름과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좋아지면 이거 그냥 붙어요. 네. 붙어요.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7개가. 근데 여전히 중소형주는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그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미국 시장이 뭐 빅테크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형주도 언젠간 붙겠죠. 시장은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면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땐 이거는 이기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돈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뭐 오르는 거 사시면 되죠. 근데 네. 지금
우리 서민 입장에선 돈 한 푼이 아깝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큰 타격이잖아요. 맞아요. 네.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네. 내가 지금 산 게 너무 네.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자체는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하셨어야 됐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약간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거시경제 상황에서 약간 나올 가능성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순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장기열의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미국 은행 파산됐을 때도 네. 정말 우려가 많았지만 빠르게 회복됐죠. 네네. 지금 우리 뭐 새마을금고 뭐 파산으로 인해서 뭐 뱅크런 사태도 있었던 게 불과 뭐 3개월 전인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금방 같아요. 네, 금방 회복됐잖아요. 중국도 지금 비구유한 뭐 문제도 있지만 뭐 일단 수습을 바로 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계속 균열이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이 균열이 어떤 시장 경제 자체를 이렇게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뭐 희망일 수도 있는데 네네.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걸 내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하시면서 좀 발품, 손품을 네. 팔아보셔라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좀 집값이 좀 떨어지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이런 뷰는 또 공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은 이제는 좀 끝나지 않았나. 그다음에 여전히 조금 뭐 고금리에 어려우신 분들이 좀 금매를 던지신 분들도 산발적으로 계실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시켜 주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하락장의 거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전히 뭐 시장을 조금 더 어둡게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꼭 내 집 마련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덜 오른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보고 데이터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한테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 주위에서 만약에 집을 사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KB 부동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저희 부동산 TV 나와 주시는 거죠? 아, 불러주시면 제가 구독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 좀 쉽게 물어보는 역할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영진님 네. 없으니까 확실히 재미는 좀 떨어지네요. 아 그게 그래도 뭐 네 제가 우리 개그감도 키우고 네네 좀 더 재미있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좀 더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